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찬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즌 3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을 저한테 맡겨주셔가지고 너무나 이제 영광스럽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뭐 제목은 여러 가지 이제 환단고기의 뭐 저자와 편찬 과정 이런 것들이 이 청소년 환단고기의 오늘 분량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이제 편하게 제목을 환단고기를 소개합니다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는 대한사랑교육위원이고 한류열풍사랑 의장 유라시안 네트워크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는데요. 다 생략하고요. 아까 이제 여성가족부 이렇게 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10년 전에 상은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은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슷한 장관상을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 수상한 적이 있어요. 한류 콘텐츠 때문에. 한류가 사실 한 10년 전에 유럽으로 이제 크게 성장했을 때고요. 그다음에 좀 뭐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가이드를 못 하잖아요. 경복궁 뭐 이제 혼자 가야 되고 설명도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런 고궁이라든지 또는 박물관 같은데 이런데 이제 설명도 많이 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독립운동사라든지 이런 강의들을 했었어요. 이거 독일 에센에서 이렇게 강의했던 거고요. 그리고 베를린에서 BTS 팬들을 위한 그런 강의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BTS 팬들이에요. 독일에 계신. 자, 그리고 크로아티아로 가서도 한류 팬들을 만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갔었을 때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태극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태극기에 대해서 태극기만 한 40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일정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단곡이죠. 저도 여기 이제 환단곡이 가장 큰 몇 페이지죠? 한 1500페이지 넘는 그런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환단고기가 있는데 오늘 요 책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청소년 환단고기 이 책의 어느 부분이냐면 해제 50쪽에서 71쪽 그리고 법례편의 159쪽에서 163쪽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저에게도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이제 오늘이 처음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청소년 분들도 처음이시라서 환단고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요거에다 이제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명량 영화의 김한민 감독 아세요? 명량.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영화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산도 대첩하고 노량해전까지 해서 3부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곧 개봉이 될 텐데 이 김한민 감독이 이 명량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 영화에서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어머니 위패에 절을 할 때 보이는 현판을 주목하라. 거기에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판을 주목을 했죠. 근데 영화를 볼 때는 이걸 주목을 할 수가 없어요. 2초 만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현판을 훑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거의 뭐라고 써 있냐면 환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환단고기 할 때 그 한자 환이에요. 환. 예. 환하다라고 하는 광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광명의 민족이죠. 빛의 민족이고 그래서 이게 환이라고 하는 걸 써놨어요. 실제로 이게 김한민 감독도 이제 환단고기 북콘서트도 오기도 했고 교류를 대한사랑하고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감독이 있죠. 왕의 남자라고 또 천만을 찍은 이준익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이준익 감독. 이 이준익 감독도 환단고기 매니아죠. 그래서 그 왕의 남자를 찍을 때도 이 실증 환단고기라고 해서 가운데 있는 이 환단고기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익 감독의 또 책상 위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1년 뒤인가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책이 있었던 거예요. 이 환단고기 역주본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자산 오버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내셨고, 그 다음에 2013년에 한 8년 전에 소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뭐 이게 그 소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저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 빨갛게 돼 있죠. 그게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환단고기 책이거든요. 이준익 감독님께서 연출을 할 때 그 교무실을 연출하는데 교무실 위에다가 딱 이렇게 환단고기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도가 있을까 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준익 감독도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법륜스님 있어요. 법륜스님 많이 들어보셨죠? 법륜스님. 법륜스님이 이렇게 그 많은 상담을 해주잖아요. 어떤 분은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상고사 공부를 해보세요. 환단고기를 사서 읽어보시고요. 중국 심양 요령성 박물관에 그런 고대 요하 문명의 유물들이 이미 진열되어 있습니다. 5천여 년 전에 여신상 3구가 발견되어 있는데 손이 곰 모양이에요. 단군 신화의 웅녀 이야기가 사실인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륜스님 하면 또 환단고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하 문명이 뭔가요? 이제 앞으로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환단고기 책에 보면은 이 요하 문명 홍산 문화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94, 95페이지에 이런 거 있죠. 94, 95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고, 그 전에 93페이지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홍산 문화 또는 요하 문명이라고 합니다. 만리장성 바깥에 그런 어떤 그 황하 문명, 중국 문명이라고 하죠. 그것보다 더 오래된 1000년, 2000년 뭐 이렇게 오래된 그런 어떤 문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9000년 전부터 해가지고 4000년 전까지 다 나왔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홍산 문화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은 고조선 문화까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조선 문화까지 나왔는데, 사실 우리 교과서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그 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8종 중에서 한 가지 어떤 교과서를 배우실 텐데, 교과서의 지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지도예요. 그 오래된 지도를 보면 연두색으로 해서 동이족, 고조선을 둘러싸고 동이족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고조선의 어떤 반개 강역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사라졌죠.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게, 왜 고조선을 더 이렇게 작게 하느냐, 더 지금은 뭐냐면 여기 왼쪽 있잖아요. 왼쪽 부분에서 좀 더 가야 여기가 요하 문명, 홍산 문화예요. 그 부분까지 고조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축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요하 일대는 우리 민족과 매우 관련성이 있다. 요하 문명의 주도 세력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 이어지는 북방 계통이다. 우시라 교수님 얘기했고, 복기대 교수님은 홍산 문화는 고조선의 선대 문화, 고조선 이전 문화라는 거예요. 이전 문화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사라 넬슨이라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홍산 문화의 특징은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북 지역의 고인돌은 한국과 완전히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환단고기를 갖다 증빙하는 그런 유물 유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이 홍산 문화에 대해서도 배워보시고 또 책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얘기한 배우도 있죠. 배우도 공부하면 이 정도는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조인성 배우가 있죠. 조인성 배우가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 들리나요 이게? 다 발견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왜냐면 만리장성 이 안에 문명, 그러니까 황하 문명을 얘가 기본으로 삼았는데 요하 문명이 나오면서 불리해진 거지. 이제 그래서 이걸 다 뒤집어 엎으려고 이제. 공부 많이 했네. 예, 공부 많이 했죠. 조인성 배우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건 지도가 한반도 지도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보는 어떤 시각으로 보자라고 하는 돌 김영옥 선생의 어떤 지도인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만리장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뭐 잠깐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잠깐 더 들어볼게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이거를 제가 뭘 눌러야 되나? 예. 소리 좀 키워보세요. 문명, 옥기 뭐 이렇게 옥기 문명. 발견이 돼가지고. 공문하지.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왜냐면 만리장성 이 안에 문명, 그러니까 황하 문명을 얘가 기본으로 삼았는데 요하 문명이 맞아. 나오면서 홍산 불리해진 문명. 거지. 이제 그래서 이걸 다 뒤집어 엎으려고 이제. 공부 많이 했네. 네. 그래서 그 조인성 배우 같은 경우도 이 환단고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저걸 보시면 알 수 있고, 또 뒤에 보면 이제 배달국이라고 이제 배달 문명이다 그 얘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조인성 배우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좀 알려줘야죠. 모가디슈라고 7월 28일에 또 개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제동 방송인 김제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에 얘기를 했는데요. 좀 비약일지 모르지만 단군 신화를 떠올렸어요. 말없이 100일 동안 버텼죠. 환인의 환나라, 환웅의 배달나라, 단군의 고조선,
해모수의 부여 이렇게 내려온 우리 민족의 9,000년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9,000년 역사가 환인의 환나라 환국이죠. 그 다음에 환웅의 배달나라 배달국, 그리고 단군의 단군조선, 그리고 해무수의 북부여 이렇게 내려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환단고기 속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김제동 같은 경우도 그 환단고기를 보고서 이런 것을 굉장히 달변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술술 이렇게 하고 있는, 많이 공부를 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우 중에서 이제 황석정이라는 배우 들어보셨죠? 중견 배우로서 연기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산다에서도 딱 비친 게 이 책이에요. 환단고기 책. 환단고기 책이 딱 비치니까 이제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고서적 하면서 눈이 띠용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도올 김영욱 선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한사랑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강의의 세계인데, 언제 강의냐면 도올 김영욱의 노자 68번째 그 강의인데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칠판에다가 대한사랑, 여기가 대한사랑이잖아요. 대한사랑이라고 쓰시더니 대한사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서 고대사, 특히 대한사랑 이사장으로 있는 분이 우리나라 천문학의 대가예요. 천문학적으로 고찰해 보면 몇천 년 전 것도 정확하게 컴퓨터 돌리면 다 찾아낼 수가 있는데, 환단고기에 있는 것도 대강 돌려보면 들어맞는데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미친놈이 된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나라가 훌륭하다라고 하면은 학계에서 매장당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성토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박석재 이사장님 뭐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한사랑 이사장님이신데, 그 이분도 뭐냐면은 이 단군색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보면 삼성기 다음에 이제 단군색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진 50년 오성취루라고 해서, 무진 50년에 BC 1733년 그때에 오성이 모였다. 여기 보면 화, 수, 토, 목, 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달까지 있습니다. 달까지 이렇게 평행까지 쭉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건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수천 년 전이지만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천문학자들은 다 검증을 한다 이거죠. 여기 계신 분들 태어나기 이전인 1993년에 이미 그 세계적인, 지금 한국 천문학회장이신 박창범 교수님께서 이걸 검증을 하셨어요. 환단고기에 있는 그 천문학 기록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을 했고, 또 우리 박석재 또 천문학 박사이신 천문학 회장을 하신 그분께서도 그걸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환단고기를 세상에 저명한 인사들이 전부 이렇게 환단고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창 올림픽 때 한번 평창 올림픽 개막식인데요. 개막식 아마 보셨지만 흘러갔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도깨비 그 모습을 하고 나서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이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영상에 나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이거는 영상이 다음 거에 있어요. 예, 다음 장에. 네, 잘 보셨나요? 자, 이게 설명은 안 했어요. 이 연출가가 이 연출을 할 때 보면은 설명은 안 했지만 뭐라고 했냐면은, 아까 합창 소리로서 치우라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치우는 누구냐?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배달국의 14대 환웅천왕이 바로 치우천왕이거든요. 그 치우라는 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사실 지금 교과서에 배우지 못하지만 우리가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전 세계 10억 인구가 시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시조를 갖다가 우리가 불러주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민족의 어떤 시조, 뿌리가 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셨던 이 치우를 갖다가 이제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전에 보셨던 탈이 뭐냐면 눈이 4개잖아요. 눈이 4개인 이 탈이 있는데요. 이 탈이 뭐냐면은 치우를 나타내는 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록이 있어요. 치우라고 하는 신은 눈이 4개고 발이 6개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상시 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치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영화도 군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런 게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컵 때
이제 흔드는 깃발이 뭐냐 치유 깃발이에요. 치유 깃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치유천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천왕은 4700년 전에 배달의 민족 배달국의 통치자이신데요. 자오지 환웅천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국조폐공사에서 배달국의 14대 치유천왕을 이렇게 모델로 메달을 발행을 했어요. 자, 메달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치유천왕이라고 영어로 써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메달이 전 세계로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치유천왕. 바로 우리의 어떤 시조라고 하는 것을 조폐공사에서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정부에서도 이렇게 치유천왕 1온스 프루프 은메달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유천왕을 모시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중국에 보면은 중국의 시조는 황제라고 하는데 황제가 있고 황제가 이제 옆에 오른쪽에 신농씨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치유천왕을 모셔놨습니다. 중화삼조라고 해서 중국의 3대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삼조당이라고 하는데 194페이지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은 뭐냐면 이 환단곡이 청소년 환단곡에 있다는 거예요. 그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194페이지에 중화삼조당이라고 하는 사진이 있죠. 그래서 이 중화삼조당에 이렇게 모셔놓고 자신들의 조상인 양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환단곡에 보면 이 배달국편 190페이지를 보면은 18명의 환웅천왕이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환웅천왕이 계시고 그 중에 14번째가 바로 자오지 환웅천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때가 뭐냐면 신시라고 하는 배달국이 이제 18대잖아요. 근데 14대 자오지 환웅천왕 치유천왕 때 청구라는 곳으로 옮겨요. 청구라는 곳으로. 그 수도 이전을 딱 한 번 합니다. 딱 한 번 하거든요. 청구다. 근데 청구라는 걸 서울에 사시는 분 조금 아실 거예요. 청구라는 역이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한번 잘 모르시면 한번 보시면 이게 몇 호선이죠? 6호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청구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책들 우리 선조들이 책을 낼 때 청구도, 청구풍화, 뭐 청구 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 그러냐? 또 청구 학회도 있었죠. 청구가 우리나라의 별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청구가 우리나라의 별칭이 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근데 그게 바로 청구국이다. 바로 신시에서 환웅천왕께서 치유천왕께서 청구로 옮기셨다. 14대 때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신시 배달국이 우리 배달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배달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배달이란 말을 우리들 청소년들 대부분이 이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댓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하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 광고에 따라서 그냥 배달의 민족이라 하는데 거기에 숨겨진 뜻이 뭐냐? 우리 원래 배달의 민족이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실제로 1920년대로 가보면 독립운동을 할 때 이 독립운동을 하던 한인촌들을 배달촌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배달촌이라고 부르고 또 보면은 이제 이쪽 서간도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신흥무관학교라고 들어보셨죠? 이 신흥무관학교가 있는 쪽에 또 배달이 있습니다. 삼원보 배달촌, 배달촌이라고 하고 여기서 만든 잡지, 신문, 이 세배달이라고 해요. 세배달이라고 하는 또 잡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길림성 통화연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어디냐면 신흥무관학교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신흥무관학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흥무관학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근데 여기를 1920년대에 뭐냐면은 일본군 헌병대가 들이닥쳐가지고 여기 교사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7명이 죽어요. 그래서 7명을 산으로 끌고 가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7명이 죽게 되는데 이 배달학교의 교사들을 모셔놓은 묘가 있습니다. 배달학교라고 했다라는 거죠. 배달학교. 또 이제 배달학교라는 것이 또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신흥무관학교에 교가가 있는데 교가를 들어보면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달이라고 하는 후렴구가 나오죠.
네. 자, 보셨죠? 여기서 후렴구가 뭡니까? 우리 배달 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다. 우리 배달 나라의 우리 자손들이라. 우리 배달 나라의 우리 청년들이라라고 해서 배달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은 역사 지킴이였어요. 역사를 그때 말살을 하려고 일제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니라 역사 교육을 하고 역사를 지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또 유명한 무도가가 있죠. 최배달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배달로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최배달이라고 합니다. 바람의 파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도 이 최배달을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지었을 때도 보면 대산배달이다라고 해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배달로 하셨습니까?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배달로 했다라고 이 무도인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환단고기로 들어가 보면, 자, 배달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때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독립운동을 할 때 1910년대 후반, 1918년, 19년에 배달 우숙이라고 해서 이 배달 학교를 만듭니다. 누가 만드냐면 환단고기의 편저자, 환단고기를 편집해서 이걸 하나로 모아가지고 책을 내셨던 분, 그분이 개연수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개연수 선생께서 이 배달 우숙이라는 학교를 열었어요. 관전현이라고 하는데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요. 자, 북한으로 들어가면 압록강이 있잖아요. 압록강을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에 관전현이라고 있습니다. 뭔가를 관전한다.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관전현이 있어요. 그래서 압록강을 넘어가면 됩니다. 국경을 넘어가서 여기를 남만주라고 얘기를 해요. 만주라고 하잖아요. 남만주의 관전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이 관전현에서 보면 분지가 이렇게 쑥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환단고기를 공부를 했었던 배달 의숙으로 추정이 된다. 의숙이라고 한 거는 의로운 어떤 의금으로 모아서 만든 그런 어떤 교육기관을 갖다가 의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달 학교라고 통하연 조금 위로 올라가면 배달 학교가 있어요. 거기 배달 학교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배달 의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단고기는 1911년에 나왔지만 이 책을 가지고서 역사 교육을 하던 곳이 바로 배달 의숙이 바로 남만주의 관전현에 배달 의숙이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 초간본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만든 간행된 그런 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11년에 출간이 되었고 그 출간을 할 때 그걸 도우신 분, 이 배달 의숙을 짓게 하신 분, 이분이 누구냐면 왼쪽이 오동진 장군, 그리고 오른쪽이 석주 이상영 선생입니다. 석주 이상영 선생 같은 경우도 그 임시정부의 국무령까지 하셨죠. 그래서 이런 분들인데 함께 자금을 출연하여 민족학교 배달 의숙을 설립을 하게 돼요. 설립을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죠? 석주 이상영 선생에 관한 건데요. 석주 이상영 선생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총과 칼을 들고 전선에 나서는 볼게요. 무장투쟁가들을 길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석주 이상영 선생과 오동진 장군이 이 배달 의숙이라는 걸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석주 이상영 선생의 그 군부가 있었습니다. 설어군정서. 그러니까 북로군정서는 김좌진 장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설어군정서는 바로 이 석주 이상영 선생이 있었는데 이 석주 이상영 선생의 설어군정서, 서간도죠. 여기 보시면 서간도의 개연수 선생도 여기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달 의숙에서 오동진, 개연수, 최시흥 등이 학생들에게 민족혼을 역설하며 조선의 역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동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1962년에 처음으로 독립유공자 최고 등급이에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이제 최고 1등급이라는 거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사실 그분이 하신 거에 비해서는 너무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 인원 거의 15,000명의 독립군을 지휘한 분입니다. 그리고 일제 관공서 습격 143회, 일제 관리 살상 거의 150명, 밀정과 친일 부호 처단 거의 800명, 뭐 이런 것들이 통계 수치로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들이 우리 162페이지의 그 법내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송암 오동진과 여천 홍범도 이 두 분이 사제를 털어서
환단고기를 내는데 30건을 내는데 돈을 냈다. 인쇄 경비를 조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동진 장군. 예, 얼굴이 좀 젊었을 때죠. 그리고 여천 홍범도 장군. 이 두 분이 이렇게 돈을 냈다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영화가 있었는데 홍범도 장군은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이어지는 1920년에 청산리 대첩에서 큰 공을 이렇게 세우신 분입니다. 여기 위쪽이 봉오동 전투고 아래쪽이 청산리 전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을 세우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뭐냐면 1937년에 러시아는 그때 소련이었어요. 소련에 스탈린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었는데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러시아에 있었던 한인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서 뭐 6,000km, 거의 7,000km에 가까운 곳을 이렇게 그 한 18만 명 정도를 강제 이주를 시켜요. 이 강제 이주를 시키는 와중에서도 보면 2달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 또 10,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해서 열차에서 던져집니다. 그러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카자흐스탄이에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우슈토베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또 갈려 나가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스탄 국가들로 이렇게 강제 이주가 됩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묘가 어딨냐라고 하면 카자흐스탄에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저도 이렇게 갔었을 때 참배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홍범도 장군이 여기에서 이제 고려극장이라 극장이 있는데 극장의 문지기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943년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홍범도 장군께서 뭐냐면은 정리를 하면 오동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바로 이 환단고기 30건을 내는데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려달라라고 하면서 운초 계연수 선생이 이 책을 내는데 바로 경비를 조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분은 운초 계연수 선생이에요. 환단고기 편저자, 편집해서 낸 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초 계연수 선생의 초상화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갓을 쓴 모습하고 하나는 민머리의 모습이 있는데 2개를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왼쪽은 누가 그렸냐? 이걸 그리신 분이 누구냐면 여기 계신 분들처럼 고등학생일 때 왼쪽에 양종현하고 오일용이라고 하는 2분이 이 초상화를 그리셨어요. 초상화를 그리셨다는 건 뭐냐면 뒤에 남은 사람들이 계연 선생은 이런 분이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린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사진을 못 남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선일이라고 하는 분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축구 만화의 대가입니다. 저는 이 만화를 옛날에 만화가게에서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나오는 걸로 보여요. 옛날에 그린 만화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나오고 있는데 잘 보시면 필체가 비슷하죠. 이게 계연 선생 그린 거고요. 그래서 축구 만화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오일영 선생 또는 오선일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분 만화들이 쫙 있잖아요. 뒤에 자기 만화들을 다 꽂아놨는데 저 왼편에 보세요. 왼편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 책이 있죠. 환단고기 책이 있잖아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분도 이제 환단고기 최근까지 이제 환단고기 계속 공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분이 고등학생일 때 초상화를 그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으신 분이 바로 그 고등학교 때 양종현 선생이 그렸던 초상화 계연 선생입니다. 계연 선생이고 그리고 계연 선생의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이 바로 옆에 왼쪽에 감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책이 나올 때 이 책이 제대로 되었는지 뭐가 틀렸는지 오류를 지적하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을 감수자라고 하죠.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분이 바로 왼쪽에 있는 이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기 선생. 그리고 저자는 계연 선생 가운데 있는 분.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30건만 내시고 1920년에 암살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전수할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유립 선생이에요. 자,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에 있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도 좀 봐야 되니까요. 예. 자, 55페이지에 보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감수자하고 써 있죠. 예, 초상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 보면 해학 2기, 전라도 만경 출신의 독립운동가며 민족사학자며 단학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을 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환단고기를 감수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운초계연 선생은 평안도 선천 출신으로 해학 2기의 문인이다. 해학 2기 선생의 제자란 얘기죠.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이면서 단학회 2대 회장. 그러니까 단학회 1대 회장은 자 보세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단학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환단고기를 만들고 역사를 지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광복 운동을 독립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드셨어요. 해학 이기 선생께서 먼저 스승께서 이렇게 1대 단학회장을 하셨는데 또 돌아가시니까 2대 단학회장이 바로 운초 개연 선생이 단학회 회장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맡으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맡으신 거예요. 그리고 3대, 4대 이렇게 쭉 있겠죠. 그리고 전수자인 6대 단학회장 이유립 선생이 환단고기를 이 세상에 해방 이후에 1979년에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학회장의 계보만 잠깐 보면요. 이기 선생, 그리고 개연수 선생, 그리고 3대 최시흥, 아까 나왔었죠. 최시흥 장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덕수 선생, 그 다음에 이용담, 이렇게 이어져서 6대 이유립 선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의 구성을 보면 환단고기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5권의 책이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삼성기 상, 삼성기 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라고 하는 책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삼성기라고 하는 것이 2개가 있죠. 안암로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이렇게 2개가 있고요. 단군세기가 있고 북부여기가 있고 태백일사가 있습니다. 총 5권이에요. 5권인데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책을 모았기 때문에 그걸 다 합하면 또 13권이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또 뭔가 조금 더 인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수십 권이 돼요. 그걸 모아서 이제 역사서 환단고기를 만듭니다. 1911년에. 자, 이 환단고기가 탄생하기 전까지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로 한번 올라가야 돼요. 조선시대에도 역사를 말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고대 사설을 전부 수거하라. 책을 수거하라라고 하는 수서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 세종 다음이에요. 뭐 태정 태세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근세 조선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라고 해서 세종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센 사람이 바로 세조인데, 자, 세종 때까지는 뭐냐면 세종 때 뭐 했습니까? 훈민정음 졌죠. 나라가 중국에 달라서 나라가 저 중국과 달라가지고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어떤 독자성을 강조해 버려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세종 때 단군 사당을 모셔라 그러거든요. 그 전까지는 단군이 아니라 중국에서 온 뭐 기자를 모신다. 그걸 더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세종 때 단군을 중요시하니까 뭐냐면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는 사대주의를 해야 되는데 저 명나라에 밑보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때 뭐냐면은 그 명나라보다 더 오래된 우리 역사 또는 그 중원에 있는 중국을 갖다 우리가 다스렸다 또는 뭐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내용들을 싹 다 없애버려요. 모아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세조 때부터 세조 예종 성종 약 50년 동안 모읍니다. 50년 동안 끌어모아요. 이런 책들을 다 쓸어 모아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거죠. 국정교과서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조 때 그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조선 비사, 고조선에 관한 비밀스러운 어떤 이야기가 담긴 책, 이거 없애, 이거 빼라. 그 다음에 대변설 조대기, 그 다음에 표운 삼성 밀기,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은 전부 개인이 간직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간직해서는 안 되니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올리도록 해라. 이걸 자원해서 올려야 되는데 안 하면은 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이런 거죠. 안암도 원동 중에 삼성기 할 때 이 삼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의 큰 성인이신 세 분, 환인, 환웅, 단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인의 나라 또는 환웅의 나라 그리고 단군의 나라의 어떤 역사를 담은 그런 책들을 다 수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종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은닉한다 그러잖아요. 은닉한 자, 숨긴 자는 차명에 처한다. 목을 벤다는 거예요. 아니 그 책 한 권 갖고 있다고 해서 목을 벨 정도로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이것이 수거가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뭘 내냐면 1485년에 동국통감을 냅니다. 이 동국통감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자. 3000년 전에 우리는 저 중원 땅에서 기자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민족을 문명화해 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 기자 조선을 다루는 동국통감을 류를 갖다가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다른 쪽을 없애는 거예요. 환단고기 류라고 할까요? 단군조선과 단군조선 이전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전부 수거해서 없애버립니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단군이 계시지만 그때는 뭐 알 수가 없는 시대고 기자가 우리를 문명화했고 그리고 한사군 한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또 문명화했다.
뭐 이런 어떤 체계를 가진 게 바로 동국 통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의 책들을 선포를 하고 바로 바른 우리의 단군 조선 이전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전부 다 수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책들, 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책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책이에요.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삼성밀기, 표훈대사, 삼성밀기, 조대기, 대변설. 그럼 그런 책들은 어떻게 됐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조선왕실 계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보를 보시면요, 왼쪽에 태종해고 박스 쳐놨죠. 태종 때 우리 역사책들을 갖다가 또 수거해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 번 있었는데, 세종 때는 단군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세조, 예종, 성종 때 오른쪽에 보면 박스친 데 있죠. 거기에서 수서령 책들을 갖다 다 끌어모으고 은닉한 자는 차명에 처한다라고 해서 모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책들을 다 끄집어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모여 있겠어요? 왕실에 모여 있죠. 어느 정도는 불태우고 왕실 도서관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이 이제 계신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 바로 이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맥 아마 먼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태백일사를 쓰신 이맥 선생인데, 이분이 뭐냐면은 이 책들을 볼 수 있는 왕실에 있었어요. 왕실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걸 들락날락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수서령의 비밀스러운 책들을 갖다가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필사를 하든지 편집을 해가지고 태백일사라고 하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맥 선생이 이제 딱 들어와 보니까 연산군 때 딱 들어왔어요. 그래 들어와 보니까 장록수에 빠졌습니다. 장록수에 빠져서 하니까 이맥 선생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간을 한 거죠. 장록수의 사치를 탄핵하다가 괴산으로 유배 생활을 합니다. 유배 아시죠? 그래서 지방으로 이렇게 내몰려서 어느 곳에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맥 선생이 오른쪽에 보면 이맥 괴산에 갇혔다. 이 괴산에 갇혔는데 이 태백일사 맨 끝에 보면 543페이지예요. 거의 끝이죠. 이게 550페이지나 되네요. 예. 그 54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04년에 나 이맥이 괴산으로 귀향을 가니 처지는 마땅히 근신해야 되지만 무료하니까 집에 소장한 책을 봤다 이거예요. 집에 소장한 것을 찾아보고 상자를 여니 거기에는 가히 사료로서 전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다. 거기에 평소에 여러 옛 노인들로부터 들은 것과 함께 기록을 발췌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책으로 만들진 못했지만 뭐냐면 기록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보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수집을 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책으로는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16년 후에 다시 들어갔잖아요. 중종 때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찬수관으로 있을 때 비서 내규장각에 규장각에 비밀스러운 책들을 얻어 그것을 읽고 이내 예전 원고를 다듬고 순서를 정해서 다시 편찬하여 태백일사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일사라고 하는 건 숨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로 해서 이때는 수서령이 있은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비밀스러운 책들을 갖다가 하나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뭐 8권이라고 했죠. 이런 겁니다. 8권의 책을 하나로 모았다. 8권의 책을 하나로 모았는데 이 책을 갖다가 가문에만 전수를 한 거예요. 가문에. 고성희 씨라고 합니다. 이 고성희 씨 가문으로만 전수를 하고 세상에는 내놓지 못한 게 바로 이 태백일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수서령 때 그 목록을 다시 보죠. 수서령의 목록을 보면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표훈 삼성밀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게 합쳐져서 뭐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말씀드린 대로 태백일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이거는 삼성기라고 하는 책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삼성기라는 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삼성기 책이 있고 이렇게 내려오던 책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책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때 관변학자, 식민사학자, 일본이 이렇게 역사 왜곡하라고 만든 그런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이만희신류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책이 있었다. 단군 고기에 연유하여 도가에 의하여 저술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뭐가?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표훈천사, 삼성밀기,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이런 책은 역사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위설원 부분에서도 보면 이거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이거 역사책 아니야. 건축하는 안암, 원로, 동중 세 사람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기록이야 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성은요, 건축을 하던 건축자들이 삼성, 성인들이 아니잖아요. 환희환흥 단군이에요. 그리고 이건 안암로 원동중. 이거를 갖다가 뭐 일본 학자도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책을 분서하는 거죠. 불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등박문도 가져간다. 조선왕실의 기증이라고 하면서 규장각에 있었던 이 삼성기 같은 책들을 몇 수레나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증언을, 일본 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2대 총독 있잖아요. 1대 총독. 테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총독도 18,000권을 가져가요. 그래서 자기가 문고를 만듭니다. 테라우치 문고라고 해서. 우리가 돌려달라고 했더니 100몇 권만 돌려줬다. 거의 18,000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책들을 20여만 권을 압수 불태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기자도 이렇게 증언했어요. 우리나라 3.1운동 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쓴 걸 번역한 거예요. 한국의 역사는 절대 언금이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한국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영어로 쓴 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콜렉트 앤 번, 모아다가 수집해다가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뭘 불태웠냐면 코리안 히스토리, 한국의 역사를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최근에 제가 다시 발굴을 해보니까 최천택이라고 하는 또 독립운동가 있었는데, 여러분 나이 때 17세에 이게 다 이렇게 했잖아요. 일본 관원들이 이렇게 한국 역사에 관한 서적을 전부 다 수색하여 압수한 뒤 불태워 버렸을 때라, 이분의 증언입니다. 압수하여 수색하여 불태워 버렸을 때라, 너무나 우리 역사를 먼저 알고 싶은 마음에 내가 17세 고등학교 때 그때 동국 역사를 복사하여 출판해서 돌렸다. 이게 역사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역사책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권을 갖다가 등사로 해가지고 복사를 했다는 거죠.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돌리다가 걸려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깜빵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있다가 그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제 감시인들이 붙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독립운동을 해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은 뭐냐면, 우리 역사를 알고 싶다,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책들을 전부 가져가서, 이게 일본의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 전역에 거의 3,000여 종의 5만여 권의 한국 고대 사서가 있다. 5만 권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5군데 조사한 게 그렇다. 5군데 조사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겁니다. 저는 20만 권 불태웠다, 20만 권에서 뭐 어느 정도는 불태우고 어느 정도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 수십만 권 아닐까? 뭐 그 정도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록문화의 보고거든요. 기록문화 강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10대 안에 드는, 기록을 잘합니다. 인쇄술의 강국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책을 찍어냈겠어요. 그 책들을 전부 다 가져갔다라는 거죠. 가져가서 뭐 하냐면, 이게 여기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일본 국내청 쇼르부, 서릉부에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가 동경 근처에 있는 국내청 서릉부예요. 서릉부. 여기 들어가면 고서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서들이 가득해요. 고서니까 이게 장갑 끼고 이렇게 만지잖아요. 예. 고서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자기네 고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라라고 관광지 있죠. 동대사라고 있는데, 동대사를 가신 분들은 사슴 뛰노는 것만 보지 마시고 북서쪽으로 가면은 정창원이라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막아놨지만 그래도 정창원을 보면은 우리나라, 여기가 왕실 유물창고거든요. 여기에 백제 통일신라 그 이전에 우리 문화재와 서적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곳이 있냐면 동경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서 우리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해나갔기 때문에 환단고기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임시정부를 갖다 거의 이제 처음에 그 기초를 닦은 분이 계세요. 신규식 선생이라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혼이라는 그 저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슬프다. 단군사는 어디 있느냐? 단군조선의 단조사는 어디 있느냐?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는 어디 있느냐? 표운천사는 어디 있냐? 이 책들이 다 있었는데 그 이름만 남았을 뿐 그 책은 얻어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한탄을 하잖아요. 한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탄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이 책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환단곡이라고 하는 책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룬,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삼성기,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그걸 모아가지고 불태우고 없애려고 했었던 그 삼성기, 일제가 다 그 불태우고 없애려고 했던 그 삼성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배우시는 그런 어떤 해제 부분하고 이 부분 딱 들어가면 삼성기 들어가잖아요. 네, 삼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세기 북부역이 좀 전에 보셨던 태백일사가 있고, 그럼 이 책들은 어디서 수거했냐? 그게 뭐냐면 우리 161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오죠. 아, 이 책은 어디서 나왔다. 이렇게까지 이제 환단고기는 출처가 명확해요. 삼성기는 계현 선생이 갖고 있었고, 단군세기는 백관무 선생하고 이영식 선생 두 분이 갖고 있었고, 북부역에는 이영식이라는 분이 갖고 있었고, 태백일사는 계현 선생의 스승이신 이기 선생이 갖고 계셨다. 왜냐하면 태백일사는 고성희 씨 가문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에요. 이 씨, 이기 선생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고 소장자들이 주셔가지고 그 책을 갖다 정리를 해서 환단곡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의 역사가 담긴 책이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라예요, 신라. 그래서 그 신라 시대에 안암노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이분이 삼성기 상을 지었었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원동중이라는 분이 또 삼성기를 쓰셨죠. 고려 말에 있으셨던 분인데, 이분의 책을 그 후손들이 야사라고 써 있잖아요. 야사 유권을 저술하였으나 국사와 저촉된다고 하여 후손들이 소각하였다. 이 국사가 뭡니까? 우리말로 국정교과서. 그거와 저촉되니까 야사라고 하는데 그냥 역사입니다. 역사. 예, 역사. 그래서 환단고기에는 바로 이 삼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기 태백에서 했죠. 단군세기를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군세기를 보면 행촌 이암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언제냐면 공민왕 때예요. 고려의 거의 마지막이죠. 고려의 마지막입니다. 고려의 마지막인데 언제냐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책들 삼국사기 있었죠. 삼국사기 12세기 17대 고려 인종 때입니다. 삼국유사 25대 고려 충렬왕 때예요. 그 다음에 제왕운기는 거기서 6년 지나서 25대 충렬왕. 그러니까 충렬왕 때 단군조선을 다룬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거의 동시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있는 기록은 뭐냐? 우측에 보면 단군과 단군의 아들인 부루까지 다뤄요. 부루. 단군이 아들을 낳았는데 부루다. 이것까지 다룬 게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입니다. 그런데 단군세기는 언제냐면 바로 이때부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가 나온 데에서 70여 년이 지나서 31대 공민왕 때 47분의 단군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대한사랑의 회원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다른 데서 얘기를 한 거는 이거의 반 정도 돼요. 근데 그동안 며칠 동안 해가지고 보니까 47분의 단군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가진 책들이 13권이 됩니다. 13권. 이거 지금까지 발굴된 거예요. 13권이 돼요. 자, 그 중에서 두 번째가 써있죠. 환단고기. 그리고 첫 번째 규원사화. 그리고 조선사략 1923년, 24년 환단세감, 24년 전고대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다 뭐 하긴 어렵죠. 환단고기만 해도 뭐 보면 되는데요. 자, 다섯 번째 1924년 전고대방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이에요. 전고대방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건 인명사전입니다. 인명사전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으로 인명들을 다 다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단군이에요.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화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단군하고 전세 47이라고 써 있죠. 한자로 돼 있죠. 전한다. 전한다는 거죠. 47명이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단군은 한 분이 아니라 47분이다라고 하는 걸 전하는 거예요. 조선 세가보라는 거 잠깐 보면요. 화면을 보면 왼쪽 박스에 보면은 1대부터 해서 47대까지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47분의 단군을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환단세감이라고 하는 거 볼게요. 자, 환단세감이라는 건 요겁니다. 자, 요걸 보시면요. 환단세감. 자, 여기 보면 심당전서라고 써 있죠. 심당전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심당이라고 하는 이고선이라고 하는 분의 책인데 그 책들을 다 모았다라는 거예요. 전서 모두 모았는데 이 중에 보면은 환단세감이라고 앞부분에 있어요. 앞부분에 환단세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환단세감은 1924년에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심당 이고선의 심당전서는 자, 1924년에 지은 환단세감하고
52년에 홍익대전하고 뭘 모았다는 거죠. 근데 환단세감은 언제냐? 24년에 썼다는 것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24년에 썼다. 그럼 24년에 쓴 것이 뭐냐면은 47대 단군 있고 7명의 환인 있고 배달국에 환웅 있고 이게 뭐냐면 환단곡이구나. 이 사람도 환단곡을 봤다. 24년에 환단곡이 초간본을 본 사람이 또 있었구나. 그게 바로 이고선이라고 하는 분이구나.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게 위서론이라고 해서 환단곡인 위서야 그걸 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뭐 선생님들 얘기하고 뭐 학계에서 이제 얘기한다라고 치면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간본이라고 1911년 없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고 막 지어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딱 보시면은 24년 이전에 환단곡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환단 세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또 환단이잖아요. 환단이라는 것을 환단 고기를 봤기 때문에 환단이라고 쓴 거죠. 예. 자,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47분의 단군이 있었다. 47분의 단군이 2096년 2000년이 넘는 그 세월을 단군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단군 세계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군 세계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7분의 단군은 13권의 책에 다 있다라는 거죠. 더 찾으면 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며칠 전까지 찾은 게 13권이라는 거예요. 환단곡이 1911년 초간본이 있었다. 결국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환단곡이 간행 110주년입니다. 110주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단고기는 해학 이기 선생이 감수하시고 개연 선생이 편저하시고 이유립 선생이 편저를 했다. 그래서 해학 이기 선생 이렇고요. 그다음에 개연 선생 이렇게 있었고 해학 이기 선생과 개연 선생이 언제 만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97년에 만납니다. 해학 이기 선생을 찾아가요. 개연 선생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1909년에 해학 이기 선생이 돌아가시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시는데 감수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 편집하여서 이 세월이 언제냐면 15년이에요. 거의 15년. 1997, 98, 99 이렇게 해가지고 1909년까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가지고 1911년에 환단곡이 초간본이 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발간이 되었다. 30권이 발간이 됐고 여천 홍범도 송암 오동진 선생이 돈을 댔다. 자금을 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개연 선생이 1920년에 피살이 됩니다. 뭐 이게 피살된 그 사람을 죽인 사람, 개연 선생을 암살하고 살해를 한 사람의 이름도 나오죠. 가명극이라고 나와요. 근데 독립신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가장 악독한 자라고 하면 가장 악독한 자. 얼마나 악독하냐면 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을 갖다가 똑같은 관전연에 있던 사람, 개연 선생도 관전연에서 배달 우숙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서 5명 가택을 수상하고 물품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가구를 불태우고 그 부인을 난타하고 그 다음에 가옥까지 불살라 버렸다라고 하죠. 이 악독한 사람이 개연 선생과 배달 의숙을 갖다가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 개연 선생의 죽음을 목격한 14세의 이유립 선생이 계셨던 거죠. 넘어가고요. 그래서 압록강에서 이 그 관전연의 배달 의숙에서 역사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그 배달 의숙을 습격을 한 거예요. 밀정 가명극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 밀정들을 대동을 해가지고 와서 습격을 하고 불태우고 3,000권이 넘는 사서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뭐냐면 개연 선생의 사지를 절단해서 압록강에다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참혹하게 살해를 당하셨는데 이때 14세 되던 이유립 선생, 거의 이제 중학생 나이죠. 이유립 선생이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 평안도에서 내려오십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죠. 남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뭐 여기 배달우숙은 대전에 있는데요. 이 대전에 정착을 하세요. 정착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뭐냐면은 환단고기라는 책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79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환단고기가 79년에 광호이 회사라는 출판사에서 낸 광호이 회사본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79년 몇 달 지나서 배달우숙본이라고 해서 바로 그 배달우숙 예전 그 개연 선생의 그 배달우숙에서 그 본연의 그 환단고기를 출판한다. 이 100부를 발행하고 이게 80년대에 100만 부 이상 팔리기 시작하면서 환단고기란 책 9,000년의 우리 역사 이것이 알려지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유립 선생은 돌아가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뒤에 보면은 우리가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위서다라고 하는 위서라고 하는 건 가짜 책이라는 거예요. 환단고기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단군 이전이 있을 수가 있어? 단군이 어떻게 47분이 있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단군은 한 분이고 그분도 신화야.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 장 정도가 나옵니다. 모든 교과서가 한 장이나 한 장 반 정도 나와요. 단군 조선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군 왕검이 신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쭉 넘어가면 뭐 2000년 역사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단군이 한 분이 아니라 47분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환웅의 나라가 있고 그 이전에 환인의 나라가 있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야. 이게 이제 위소론이에요. 거짓말 책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논문이 있죠. 저도 논문을 써봐서 아는데 이게 대학교 들어가면 논문 쓰잖아요. 논문을 쓰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논문들이 123편이 환단고기에 관한 논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 90%가 진서론이에요. 진짜라는 거죠. 진짜라는 근거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위소론을 얘기합니다. 아, 이거 위서니까 보지 마. 지금 뭐냐면은 이걸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청소년 환단고기 이 책을 보고서 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역사 왜곡에 관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역사가 너무나 왜곡됐죠. 중국이 동북공정을 지금도 왜곡하고 있는데 고대 왜곡 안 했겠어요? 고대도 왜곡을 했죠. 일본이 독도 침탈하고 역사 왜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고대에 왜곡했죠. 그때부터 왜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엄청난 왜곡을 했었죠. 그것이 우리가 친일 청산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소론자들은 이제 이미 환단고기는 위서로 판정됐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 학계도 아니고 우리가 학계에서도 보면 이게 진서다. 아까 보셨잖아요. 진서다 하는 것들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사서다. 그리고 뭐냐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못 하는데 이게 위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다 반박해놨어요. 이게 환단고기 진서론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환단고기 진서론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강의한 게 많은데 여기 보면은 뭐 진서론 얘기입니다. 쭉 다 그 얘기예요. 위서라고 하는 거, 팩트는 뭐다, 팩트는 뭐다라고 하는 걸 다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뭐 100가지 이상 이렇게 반박을 해놨으니까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그걸 찾든지 또는 답변을 받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왜 이런 부분 의문 나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위소론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라는 거 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문답으로 알아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오늘 이 환단고기에 제가 이제 소개되는 부분, 저자, 편찬 과정 이렇게 소개된 부분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뭐 너무나 짤막하게 이렇게 알아봤는데,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자 이제 이 환단고기 책을 정말 공부해 봐야 되겠다.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책을 30권을 내고 이것을 한 권, 두 권 가지고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거를 또 정리를 해서 세상에 공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행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과서에서 단군 조선은 한 장이나 한 장 반이에요. 그리고 수업으로는 한 번 수업으로 알고 있어요. 딱 한 번의 수업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딱 한 번의 수업으로 끝나는 건데 자, 이거를 갖다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은 교과서와도 상관없이 시험하고도 상관없이 우리의 역사, 우리의 그 9,000년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 그 문화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우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세상 미래를 이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된다. 선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배워보고 세상의 옆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나가는 것이 뭐냐면 광복군의 역할이다. 독립군 그런 어떤 역사 광복군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인공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7번의 코스 모두 돌파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